네, 안녕하세요. 스테이킹 몽크 제가 키우고 있는 버전이 많이 바뀌게 돼서 설명할 겸 이메일에다가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음성을 들어가는 걸 이렇게 찍는 게 처음이라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줌 회의용 웹캠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거라 음성이 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들으시려면 볼륨을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지금 제 현재 캐릭터 스펙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스탯이 거의 450, 465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고르게 저는 투자를 했는데 다른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은 지능을 제일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능에서 플랫 데미지가 나오고 그리고 범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능을 가장 먼저 투자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공속을 책임지는 민첩, 힘의 중요성은 많이 떨어지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왜 그렇게 투자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제가 키우고 있는 버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왜 저는 비슷하게 투자하는지는 이전에 썼던 글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 안에서 폭풍의 질풍 DPS는 이 정도 나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세팅에는 패시브에 들어가는 주얼까지 포함해서 장비와 패시브 주얼까지 다 포함해서 100딥 정도가 들어간 캐릭터입니다. 100딥 치고는 DPS가 좀 낮아 보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내실 수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장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장비는 이렇게 되고요. 이때까지 영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드디어 저도 갑옷을 바꿨습니다. 네, 드디어 인빅투스를 입게 됐고요. 인빅투스에 제가 옵션 중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일반 방어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까지 저는 이 방어력을 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방어력이 방어도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어도랑 방어력은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어력이 증가되면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이 올라간다는 걸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인빅투스 리버도 애쉬 수치가 많이 낮아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결국 인빅투스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대신 정신력은 많이 좀 빠지게 돼서 이전에 끼던 갑옷보다 한 80 정도 빠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저주 유지형 버프는 빼게 됐고요. 그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린 패시브에서 관통을 찍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장비에서 어느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구매하실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될지를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아이템 두 개, 무기랑 장갑부터 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이 빌드가 돌아가게 한 핵심 아이템은 이 두 아이템인데요. 우선 갇힌 신의 기둥 6첩봉을 보시면 제 거는 타락을 해서 보시면 여기 원래는 힘 5당 무기 피해가 10%인데 12%가 붙어 있죠. 요 옵션을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아니면 기본 타락으로 공속이 증가되는 아마 7%까지가 붙을 거예요. 그 공속을 증가하는 걸 사시거나 아니면 힘 5당 무기 피해 12%가 증가되는 매물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별 차이 없다고 하지만 퀄리티도 20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 홈도 두 개가 제대로 뚫려 있는 게 아마 1딥 안으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어를 결국 이 룬을 뭘 박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거든요. 원소 피해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번개 플랫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를 넣어봤는데 끼웠을 때 일단 스탯 창에서 이 DPS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공격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 속도로 지금은 끼고 있고요. 저는 번개 플랫도 사실 조금 차이인데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긴 합니다. 제일 제 생각보다 별로였던 거는 원소 데미지가 제일 별로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잘 체감이 안 돼서 채용하지 않았는데 저항 관통 30%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항 관통 30%도 저도 쓸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이 DPS를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속을 박아놨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요게 제일 중요해요. 힘 5당 무기 피해 12%로 타락된 매물을 구하시는 게 DPS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호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최대 이제 타락 더블 컬업을 해서 민첩 25당 공속 4% 그리고 번개 피해 12까지 올라가는 매물이 아마 제일 좋은 매물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비쌀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지능 10당 공격 피해 12가 이제 타락되어서
붙은 매물로 샀습니다. 보시면은 이 스탯 수치가 별로긴 한데요. 이 스텝보다도 이 타락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신 요걸 보시되 구멍이 하나가 제대로 뚫려 있고 별것 아니긴 하지만 퀄리티 20까지 들어있는 게 저는 뭐라도 좀 찝찝해서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샀고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 한참 전에 사가지고 일주일 전에 산 것 같은데 그때 12딥 정도 주고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빌드의 어떤 강력함을 책임지는 벨트인데요. 네, 제 템 중에 가장 비싼 겁니다. 80% 꽉 찬 특수 허리띠 기바람을 샀고요. 80%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타락을 해서 스탯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아마 이 타락해서 80%인 거에 타락해서 100% 가까이 가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몇백 dB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비싸서 저는 80%짜리 그래도 기본 옵션에서 꽉 찬 걸 구매했었고, 제가 이것도 거의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구매할 당시에는 40딥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 스탯이 붙은 게 마침 비슷하게 가격대가 다 형성되어 있어서 전 요걸로 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살 때는 제 템 전체 중에 이게 제일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유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빅투스인데, 인빅투스는 보시면은 여기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에 따라서 인보커는 정신력 최대치가 정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회피에서 나누기 15를 하시고 에너지 보호막에서 나누기 6을 해서 더한 다음에 여기 정신력이 80이 확보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유지형 버프가 30 아니면 60이기 때문에 3의 배수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산해서 딱 80이 맞춰지도록 그런 매물을 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일단 이제 스태킹 빌드면 요 옵션이 붙어야 됩니다. 능력치 5% 증가가 붙은 것, 그리고 밑에 거는 보통은 원소 저항 10%가 가장 비싼 매물이죠. 그런데 저는 그냥 방어력 10%짜리로 샀습니다. 저는 애쉬 수치를 중요하게 봐서 회피랑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제 거는 타락해서 구멍이 5개 뚫려있기 때문에 5개를 박으면 올 스탯이 5%가 올라가고요. 이제 일반 방어력이라고 하는 애쉬, 회피, 방어도 전체 최대치에서 50%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옵션 두 가지를 가지고 제 퀄리티도 박혀있고 잼 5개가 뚫려있는 걸로 찾아봤더니, 구멍 5개가 뚫려있는 걸로 찾아봤더니 저는 요거는 8딥 정도에 샀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요게 만약 이 옵션에서 원소 저항 10%였다면은 몇십 딥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소 저항이 부족하신 분들은 요걸로 이제 원소 저항으로 찾아보시되 돈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대신 여기서 원소 저항을 챙기지 않은 대신에 반지에서 모저가 붙어있는 분광 반지를 사용해서 모저를 많이 당겨줬습니다. 사실 갑옷에서 모저를 챙기고 여기에서도 스탯 한 줄을 더 올리는 게 딜에는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전 여러모로 세팅의 편리함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가격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템 중에는 또 비싼 게 저는 모자입니다. 한 5딥 정도 저는 줬고요. 모자는 인보커라면 특히 무조건 에너지 보호막이 무조건 높은 것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에너지 보호막이 높되 지능 스탯이 하나 달려있고 나머지 저항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매물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갑옷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요구치가 있잖아요. 요 요구치에 달려있는 스탯만 이 옵션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과 민첩 요구치를 가지고 있는 템이면 이 전미어에 지능과 민첩 스탯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지능과 민첩 요구치가 달린 회피 보호막이 같이 달려있는 투구로 안 사고 왜 지능 한 줄만 달리는 투구로 샀냐면은 요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걸 차야 요 패시브, 나중에 보여드릴 요 패시브 노드 있죠. 기만의 가면이라는 요 패시브 때문에 회피 플랫을 엄청나게 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구는 무조건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매물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최대한 회피치를 많이 당길 수 있고, 덩달아 인보커의 경우에는 방어도까지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에서 저는 여기 투구에서는 스탯 한 줄을 포기하더라도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걸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신발은 대신 에너지 보호막이 아니라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 듀얼로 가지고 있는 요런 신발로 샀거든요. 왜냐하면은 민첩이랑 지능 요구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스탯이 2줄이 붙을 수 있고, 사실 신발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호막만 달려있는 신발을 사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여기는 아마 최대치는 거의 300 매물에
에너지 보호막이 300까지 붙는 매물이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근데 투구는 에너지 보호막이랑 회피랑 같이 붙은 물건이랑 에너지 보호막이 붙은 물건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300 가까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발에서는 차라리 스탯 2주를 챙기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스탯 2주를 챙길 수 있는 회피랑 에너지 보호막이 같이 달려있는, 어차피 인보커는 둘 다 필요한 스탯이니까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동 속도는 좀 낮긴 한데요. 사실 이 흡지를 쓰면은 이동을 꽤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봤고요.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제가 주로 하는 실험 같은 걸 할 때도 이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25%는 챙겼습니다. 이 신발은 굉장히 싸게 샀어요. 저는 몇 액짜리 산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이속이 25% 정도대에서 검색하시면 좋은 스탯이 달려 있으면서도 굉장히 싼 물건을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걸이랑 반지를 볼 건데요. 저는 왜 분감 반지를 썼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모동 저항을 분감 반지를 이용해서 당겨가지고 기바람으로 그걸 또 뻥튀기 시켜서 저항을 딴 데서 많이 챙기지 않아도 사실 지금 화염이 좀 비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주얼 같은 걸 조정해서 좀 채워줄 수 있긴 한데 대부분 저항을 괜찮게 챙겼습니다. 제가 또 화염은 좀 덜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물론 화염장판이 제일 아프긴 해요. 깔렸을 때. 근데 화염장판은 보통 터지는데 3초가 넘게 걸리더라고요. 충분히 구르기 같은 걸 이용해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얼게 되는 냉기나 그리고 이제 20% 딜이 더 들어오는 번개보다는 화염 저항을 좀 덜 중요하게 봐서 그나마 조금 낮췄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도는 데는 충분하더라고요. 카우스 저항은 당연히 CI 빌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모저 같은 경우가 전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탯 한 줄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래서 반지를 보실 때 저는 요런 걸 위주로 봤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참고가 되시라고 모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분감 반지는 기본 옵션에서 있으니까 그리고 스탯 2줄 그리고 이제 적도어에는 최대한 데미지에 플랫이 붙은 것들 확실히 정확도보다는 만화 최대치나 아니면은 회피 플랫 같은 것들이 붙거나 아니면은 공격 플랫이 더 붙은 게 좋은데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매물은 참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타협해서 이 정도 매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은 저는 저항을 제일 우선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붙어 있으면서도 스탯이 괜찮게 붙으면서도 플랫까지 붙어 있는 물건들로 검색을 했고요. 반지들은 거의 각각 1딥 정도씩에 산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는 이제 대신 적도의 만화 최대치까지 붙어서 괜찮은 매물이죠. 대신 플랫이 여기가 한 줄이 플랫이 아니라 저한테 필요 없는 냉기 피해가 붙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매물로 샀고 템의 가중치를 보고 얘는 스탯을 주는 게 낫겠다 혹은 얘는 그냥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이 전미어에 눌러 보시면은 여기 옆에 태그가 보일 거예요. 공격 시 번개 피해 같은 경우는 피해 원소 번개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번개 속성 부여를 했을 때 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모든 저항도 보이시는데 모든 저항도 원소 화염 냉기 번개 태그가 들어있죠. 그래서 번개 속성 부여 이제 기폭제를 바르면 모저도 같이 올라가요. 얘도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실제 모저보다 꽤 많은 수치가 올라가서 20%가 더 올라가서 모저를 24% 확보했고요. 이 모저에서 기발하면서 다시 또 한번 80%가 뻥튀기 돼서 여기서만 해도 거의 40%가 넘는 모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목걸이는 저는 별목을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유니크 별목만 써도 이미 150딥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성비 때문에 그냥 레어 제 목걸이를 쓰고 있고 제가 목걸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당연히 제 능력치입니다. 저는 모저 22짜리 기폭제 부여해서 22짜리를 쓰고 있고 모저가 사실 다른 스탯 단일로 붙은 것보다 목걸이에서 모저가 꽤 높게 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모저는 하나 확보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스탯 하나 혹은 두 개. 저는 이제 스탯 하나 말고 그냥 만화 재생 속도로 했는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제 빌드를 따라 하시다가 만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시면 이렇게 폭제 계속 쓰고 있으면 만화가 닳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빠른 공격 속도로 때리기 때문에 만화 감소 기제를 많이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보스전 같은 걸 길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잠목을 길게 사냥하면은 만화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폭지를 몇십 초는 꾹 누르고 있어도 만화가 부족하지 않게 만화 재생 속도를 챙겨주는 편이고요. 만화 재생 속도는 만화 재생 옵션에서도 챙길 수 있지만 만화 최대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화 최대치랑 만화 재생 옵션을 같이 챙겨주시는 게 중요해서 저는 목걸이에서 둘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머지 접도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랑 이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증가를 붙였어요. 특히 목걸이에 있는 이 두 옵션이 중요한데, 왜냐면 이 두 옵션은 다른 방어구에 들어있는 이런 증가는 이 방어구 자체의 이 에너지 보호막을 증가시켜주는 건데, 얘에 붙어있는 건 최대치란 말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애실 전체량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패시브에 붙어있는 성능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높게 챙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요 이제 플랫은 되게 높게 붙었는데 이 퍼센트가 좀 낮게 붙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쉬운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모저가 아니죠, 모능이랑 스탯 한 줄이랑 만화 관련 능력치랑 에너지 보호막 능력치를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목걸이는 제가 3딥 정도에 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 할당입니다. 이 할당을 뭘 붙였냐면은 국수 효과라는 걸 붙였어요. 보시면은 패시브에서는 여기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얘가 모든 능력치를 7%나 증가시켜 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디메리트가 붙어 있긴 한데 시야 반경 감소는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카오스 저항도 저희는 CI 빌드라서 필요가 없고, 이동 속도도 3% 증가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패시브예요. 특히 스태킹 빌드에서. 그런데 얘가 좀 더 비쌉니다. 사실 얘 붙이는 게, 얘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고립 절망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립 절망 두려움은 별로 안 비싼데 고립이 거의 4딥 가까이 해서 얘가 사실 목걸이 본체입니다. 목걸이보다 이 할당 주는 게 더 비쌌어요. 그래서 할당까지 포함해서 목걸이는 9딥 정도 준 것 같습니다. 목걸이 자체가 한 3딥 정도였던 것 같고, 할당이 5딥이니까 8딥 정도 준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목걸이까지 이렇게 템 세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가격들을 다 더해보시면 저는 템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70딥 정도를 썼고요. 저는 그래도 스태킹 빌드에서 이 정도 스탯을 마련하면서 총 스탯 1300 정도를 마련하면서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이렇게 맞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기바람만 조금 타협만 해도, 기바람을 뭐 70%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20딥 훅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 50딥 정도로 이 정도 스탯을 여기서 얘가 80에서 70으로 내려가면은 한 10몇 정도씩 빠질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50딥 안으로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만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주워서 발라가지고 쓰고 있고요. 얘는 보신 분은 저는 이제 기절이 중요한 이 환영 복제된 용도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기절 호신부로 챙겼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킬 창을 보여드릴 건데요. 스킬 창은 사실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폭풍의 질풍이랑 이 원소기원. 원소기원은 보스 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킬이고, 여기에다가 구형 번개를 꽂아서 이 구형 번개가 보시면은 설치되는 폭풍의 종을 엄청난 속도로 때려대서 보스 극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낀 보조잼은 그냥 이 6촉폭 타경에 끼어있는 잼들은 그냥 임시로 껴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복질은 저는 우선 공격 속도 증가, 그 다음에 원소 피해 증폭, 그 다음에 이거 범위는 줄이되 범위 피해를 엄청나게 증폭시켜주는, 요거 빼면은 사실 DPS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요. 거의 12만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그 정도 비율로 나머지 것들도 각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저는 크레센도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끼진 않고요. 대신 제 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번개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 유형을 줄이더라도 번개 피해를 또 이제 획득하게 해주는 요것도 끼고 빼는 거에 따라서 7만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번개 주입. 마지막으로 마다가 감당이 안 돼서 영감까지 해서 5개를 채우고 있고요. 사실 폭풍의 종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해서 뭘 낄지 저도 고민을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무조건 얘는 끼셔야 돼요. 과잉. 왜냐면 폭풍의 종을 여러 개 깔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보조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을 어느 정도 증폭시켜줄 수 있는 근접 전투나 이제 처형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끼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사실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로를 초반에 좀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도 보스전에서는 경로가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로를 빨리 채워줄 수 있는 이제 경로 보조잼을 썼고요. 얘는 그냥 사실 별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밀려는 폭풍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기절을 높여주는 이런 무자비 같은 잼을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바꿔 쓰려고 극적봉 타격에다가 여러 개 넣어놓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둥의 전령인데요. 천둥의 전령은 뭐 번개 스킬, 번개 피해로 획득, 요게 이제 일반 매핑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딜을 엄청나게 뻥튀기 시켜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전령으로는 다른 원소 상태 이상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이제 쌍전령을 사용할 때는 빼셔야 됩니다. 그때는 얘로 냉기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냉기가 잘 안 걸리는 주로 영토를 돌기 때문에 이렇게 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범위승포, 그리고 원소기호는 구형 번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스킬, 에너지 획득 40% 증가, 그 다음에 투사체 속도가 느리게 하는 걸 박았는데, 왜 느리게 하는 걸 박았냐면 이따가 이제 플레이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6발이 동시에 나가면서 이 번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요. 그때 조금이라도 늦춰서 종을 최대한 많이 지나가면서 좀 때리라고 간폭 속도를 간폭시키는 보조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필수예요. 난사. 이 6발을 3배로 늘려주는, 그래서 추가체를 2개 발사하는 대신에 딜을 줄이는데, 얘는 사실 얘 딜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 딜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얘가 지나가면서 종을 때려서 만들어지는 딜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사는 꼭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는 요 3개고요. 얘는 사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바람의 부위, 얘는 기절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잼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바람의 무의가 이 회피를 되게 많이 뻥튀기 시켜주는 유지형 부프라 대부분 아마 인버커 분들은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애쉬윌드에선 필수적인 으스스한 연이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실 취향의 영역인데요. 저는 이번에 정신력이 많이 줄면서 저주를 항시적으로 걸어줄 수 있는 저주 유지형 버프를 뺐기 때문에 대신 이 차율라의 손을 이용해서 보스전에서는 저주를 걸려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사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패는 게 더 빨라가지고 얘는 그냥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합니다. 그리고 혼의 춤은 이제 정신력이 30 남아서 달아놨는데 사실 원래는 이 혼의 춤보다 이 광폭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저는 광폭을 왜 뺐냐면은 얘가 이제 옵션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 하나당 이 효과를 증가시켜줘서 나중에 경로가 쌓였을 때 이 DPS를 엄청나게 뻥튀기 시켜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경로 하나당 이 생명력을 상실하게 돼요. 물론 CI 빌드라 생명력이 1밖에 안 돼서 크게 줄진 않긴 한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생명력 체젠 옵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템에서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체젠 옵션이 하나도 없어서 이 광폭을 끼고 하면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쓰고 있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예전에 제가 썼던 이 갑옷을 보시면은 얘가 체젠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광폭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갑옷을 바꾸면서 모르고 광폭을 안 빼고 쓰다가 제가 자살해가지고 입장권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폭은 뺐는데, 체젠을 혹시 다른 옵션에서 챙기셨다면 광폭은 무조건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혼의 춤 대신에 광폭을 넣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혼의 춤을 넣어놨고요. 얼음의 정령은 지금 쓰진 않는데 일반적인 매핑을 할 때는 혼의 춤을 쓰고 얼음의 전령으로 바꿔가지고 쌍전령 빌드로 이렇게 보통 매핑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매핑 할 일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넣어놨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스킬은 근데 제가 필수라고 말씀드린 거 외에는 사실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종이랑 원소기원, 폭풍의 질풍에서 이 빌드의 핵심적인 딜이 거의 다 대부분 나오고요. 매풍을 위해서 이제 전령을 쓰는 거지, 뭐 나 전령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사실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 이 바람의 무이랑 으스스한 연이는 아마 방어적인 측면에서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스킬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패시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패시브야말로 진짜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패시브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특히 일단 인복고 직업부터 보시면은 당연히 여기 루트는 당연히 타시겠죠. 요게 이제 회피만으로도 방어력을 꽤 많이 확보하게 해주는. 근데 요즘 요걸 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요걸 빼면 회피도가 높아져서 실제로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얘를 빼면은
실제로 회피가 꽤 많이 높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 회피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이 회피의 최대치에 반응하는 이 유령 연막 혼해춤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는데, 대신 방어도가 많이 낮아져서 저는 이 방어도가 왜 중요하냐면, 회피를 뚫고 실제 물리 공격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큰 물리 공격이 들어왔을 때 기절이 거의 대부분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회피는 사실 78%든 86%든 저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요 패시브가 인포크의 어떤 상징 같은 패시브기도 해서 저는 이걸 꼭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둘 다 꽤 높은 수치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 에너지 획득, 사실 얘도 빼셔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빼고 여기 이제 냉각 파트를 넣으시면 좀 더 공격적인 성능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DPS가 42만이잖아요. 근데 얘를 빼고 얘를 찍으면은 DPS가 꽤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43만, 그래도 조금 높아지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보스전에서 에너지를 더 잘 확보하려고 요거 에너지 증폭, 그러니까 증폭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획득에다가 또 35%가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라 꽤 체감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번개딜 이제 위주라서 요 두 개는 같이 쓰고 있고요. 저는 치명타를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요 루트는 잘 타지 않습니다. 치명타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루트를 탈 텐데, 저는 치명타가 또 특히 요 피레침을 찍기 때문에 피레침에서는 비치명타가 터져야 이 행운이 적용이 되거든요. 물론 치명타 터지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이 피레침으로 치명타가 없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패시브 노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요거 찍으셔야 됩니다. 네, 마나 소모 때문에 요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공격 옵션과 스탯이 같이 달려있는 이런 패시브들이 저는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최근에 너프를 먹었죠. 살상 본능은 CI가 이전까지 저는 몰랐었는데, 요걸 찍으면은 낮은 생명 상태일 때 50%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CI는 HP가 1이니까 낮은 생명 상태가 갈 일이 없죠. 원래는 낮은 생명 상태는 최대 생명치가 35% 이하인데 1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저는 이게 적용되지 않고 항상 위에 것만 적용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래쪽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던 버그가 있었대요. 며칠 전에 패치가 됐는데, 저도 그래서 살상 본능을 쓰고 있다가 그냥 과감히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이 공격 속도랑 힘을 같이 올려주는 요 루트로 탔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거 영원한 젊음, 에너지 보호막이 재충전, 보시면 지금 제가 최대치가 아니죠. 재충전 되지 않는 대신에 보면 이 물약 플라스크에 있는 이 수치를 에너지 보호막 충전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 특징이 까이면은 몇 초 동안 데미지를 안 받아야 재충전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큰 데미지가 확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보호막이 반으로 주면은 보스전 같은 거 할 때는 계속 도망다니면서 에너지 보호막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스 패턴이 더 악랄해질 수 있어서 물약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요 노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험할 때. 그래서 저는 요거는 꼭 채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바로 요거죠. 영체수호. 갑옷 회피 12당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플랫을 주기 때문에 요것도 에너지 보호막 플랫을 꽤 많이 확보해 줄 수 있어서 좋은 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수적인 건 여기 야생폭풍, 이게 딜을 엄청나게 증폭시켜줘요. 최대 번개 피해를 증폭이기 때문에 모호댐으로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스킬의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이 스킬이 지금은 찍혀 있는데 얘를 똑같은 걸 찍었을 때 얼마나 딜이 증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이런 번개 피해 그냥 단순히 증가, 합산 데미지로 들어가는 증가는 보시면은 3000 정도 증가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이거 하나 찍는 것만으로 해도 거의 5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노드죠. 이 노드 하나가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찍지 않았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주 노드를 빼면서 저주 스킬을 빼면서 요 관통을 조금 챙겼어요. 그래서 관통을 총 이 노드를 이용해서 30%를 챙길 수 있었고요. 사실 관통은 일반 매핑을 할 땐 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몹들이 높은 원소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복제된 영토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패시브에서 이제 이렇게 관통 옵션을 좀 챙겼고요. 보시면은 여기 주얼 하나에도 이렇게 관통 옵션을 가지고 있는 주얼을 껴가지고 총 39% 거의 40% 가까운 관통을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로 가보시면 핵심적인 게 요거죠. 민첩 15단 공격 속도 1% 증가시켜주는, 그래서 이게 이 호화에 붙어있는 옵션이랑 더불어서 공속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노드라서 요 노드는 타시는 게 이제 좋죠. 가는 길에 이렇게 듀얼 옵션 스탯도 올려주고 공속도 올려주고 또 이렇게 스탯을 25로 올려주는 왕 스탯 노드도 있어가지고 여기 골목들은 다 찍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회피나 민첩 %로 붙어 있고요. 얘도 갑옷이 제공하는 회피를 100% 증가시켜줘서 플랫을 많이 챙겨줄 수 있는 요 노드들은 이제 방어적인 부분이라서 저는 꼭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스태킹 빌드에선 필수적인 노드들이죠. 요 별 모양 노드에서 요 세 개는 필요 없고요.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모능을 3을 올려주기 때문에 내가 사실 하나 찍으면 스탯이 9가 올라가는 그런 스태킹 빌드에서는 아주 좋은 스몰 노드들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박식에서 전체 능력치 10%를 증가시켜 줄 수 있고, 이 팔방미인이 제가 이제 스탯을 고르게 찍는 이유기도 한데요. 가장 낮은 능력치 5당 피해 2%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 스탯을 보시면은 제가 제일 낮은 게 450이죠. 얘를 5로 나누면 90이고요. 이 노드 하나로 피해를 180%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되게 피해 증가가 많이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요런 노드들 보시면은 이것들은 조건부로 50%, 30% 이렇게 증가시켜 주잖아요. 아니면은 보통 이런 중요 노드에서는 25% 증가가 최대예요, 거의. 그런데 이 노드는 요거 하나 찍은 것만으로도 스탯이 더 높아지면 효과가 더 높아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180%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요거 때문에 스탯을 좀 고르게 투자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번개 빌드에서 딜을 거의 30%, 20%에서 30% 정도 증폭시켜주는 피레침 노드. 행운이라는 게 여기 설명이 적혀있지 않는데 D&D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행운이 어떤 효과인지.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2번 굴려가지고 더 높은 값을 적용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노드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정제 감정도 엄청나게 비싼 것들로 박혀있죠. 아무튼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 얘를 찍으려면 밑에 사실 크게 필요 없는 이런 번개 데미지 증가 요걸 4개를 거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제어된 변형 요 영역 안에서는 할당되지 않아도 찍을 수 있는 걸 박아가지고 이 피레침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직접 균열 돌다가 먹어가지고 제가 여기 껴놨는데요. 이거는 크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요게 거대한 반경은 좀 비싼데요. 딱 피레침 넣으려면 중간 반경에서 넓은 반경 사이에 들어가야 여기를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검색해 보시면은 별로 비싸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 모저가 좀 이제 잘 붙은 걸로, 마이너스가 최대한 적은 걸로 찾아서 해보시면 아마,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주워서 썼는데 아마 1, 2딥 안에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패시브 노드에서 가장 제가 비싸게 주고 산 바로 보라나 주얼입니다. 이 보라나 주얼이 뭐냐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웅적인 비극이라는 주얼이 딱 한 개만 낄 수 있는 주얼인데요. 얘를 끼면은 이 패시브 노드들이 타락이 돼요. 그래서 원래 옵션과 다른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래 빼면은 이게 보시면은 굴절 보복이라고 막기 확률이랑 뭐 방패 회피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건데, 얘를 넣으면은 얘네가 효과가 바뀌죠. 그을린 돼지, 뭐 거미의 교훈 이런 식으로 이 중간 크기부터 이름과 효과가 바뀌는 얘를 타락시키는 노드예요. 그런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 왕노드를 타락시키면 이 왕노드가 뭐가 되냐면 원의 가르침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힘 2당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를 1% 증가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제가 460이잖아요. 그러면은 2당 1% 증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제가 230% 가까운 에너지 보호막 증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보호막 증가가 230%가 얼마나 큰 거냐면요, 일반 노드 중에 가장 많이 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도 심지어 재충전 시작 속도 디메리트를 주는 걸 이제 조건으로 최대치를 60%를 증가시켜주는 게 딱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딴 노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 20%, 25%막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 이게 24%고요.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을 크게 뻥튀기 시켜줄 수 있는 주얼이라서 이 보라나, 이 영웅적인 비극 중에서도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보라나라고 적혀 있는 걸 사셔야 요 힘 2당 에너지 보호막 1% 증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제가 살 때는 20딥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올랐는지 낮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라나를 쓰시면은 에너지 보호막을 힘 스탯을 확보하는 것으로 또 많이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보호막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바로 이 보라나 주얼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보시면서 그냥 찍어 가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CI는 제 빌드에선 필수고요. 그리고 요거 꼭 찍으셔야 됩니다. 요거 안 찍으시고 마나 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기원 효율이라는 게 주문 기원을 했을 때 마나 3%를 회복하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 기원을 쏘면은 이 마나 최대치에서 3%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스전 할 때 이걸 엄청난 속도로 계속 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마나가 계속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마나가 부족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기원 효율은 꼭 찍으셔야 마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지능 25를 주는 먹노드랑 그 다음에 요 에너지 보호막 60% 주는 걸 찍었고요. 저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얼의 효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얼을 찍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얼을 엄청나게 많이 박아놨고, 또 일반 노드 중에서는 좀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만의 가면입니다. 근데 보시면 저는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찍혀 있죠. 이게 뭐냐면 그럼 목걸이에 할당한 게 아닌가? 목걸이는 아까 보여드렸죠. 목걸이 할당은 이걸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왜 찍혀 있느냐? 주얼 중에 어떤 주얼이 있냐면요, 어디 갔지? 요런 주얼이 있습니다. 과대망상이라는 주얼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목걸이 할당을 2개를 달아주는 셈인 거예요. 요게 할당이 2개가 달려있고, 이 주얼에 박혀있는 기만의 가면이랑 거대함이라는 요 2개가 목걸이에 이제 정제를 바르는 것처럼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만의 가면이 찍으려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와야 되거든요. 몽크 빌드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 많은 길들을 돌아오는데 패시브 노드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요 과대망상 하나로 기만의 가면 하나를 챙겼습니다. 근데 아주 운이 좋게도 저는 이거 하나만 끼고 싶어서 요 거대망상을 검색해서 찾았는데, 거대함까지 같이 붙어 있었어요. 이 거대함이 뭐냐면은 힘 5%가 증가시켜주는 전사 쪽에 있는 노드인데 아주 멀리 있는 노드거든요. 요것도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매물이 마침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한 몇 딥에 샀더라? 한 3딥인가에 샀습니다. 사실 자기에게 필요한 걸 찾으면서 덩달아 보조가 같이 달려있는 게 있으면은 되게 좋죠. 그래서 아무튼 얘는 사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거라, 요 기만에 가면 할당을 쓰시면은 여기까지 오는 패시브 노드를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얘는 회피 플랫을 많이 챙길 수 있어서 얘는 필수적으로 다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얼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주얼 보시면은 다 보시면 레어 주얼에는 무조건 스탯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절 한계치를 꼭 달아서 요 2개만 보시면 돼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랑 이 기절 한계치. 제가 기절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 제가 돌고 있는 이제 주로 도는 이 복제된 영토가 기절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절 획득, 한계치 획득으로 이렇게 스탯, 에너지 보호막, 기절 한계치 획득으로 파란색 주얼은 주로 달아놨고요. 이 초록색 주얼에는 번개 저항 관통이 붙습니다. 그래서 번개 저항 관통 하나만 딱 보고 힘 스탯이랑 또 번개 피해까지 같이 달려있는 이런 주얼로 넣었고요. 빨간색은 하나는 꼭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로 획득 때문에 하나는 꼭 넣어야 되고요. 마침 경로 최대치 하나가 붙은 게 있어가지고 요 2개만 보고, 그리고 스탯이 달려있는 걸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힘 스탯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랑 이 기절 한계치가 같이 달려있는, 게다가 이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만화 재생까지 달려있는 게 있어서 또 운 좋게도 이런 것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보여드리는 주얼들은 다 되게 싼 값에 샀어요. 다 몇십 액잘 안으로 샀던 주얼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과대망상, 그리고 얘를 안 보여드렸었네요. 얘는 뭐냐면 주요 패시브 스킬에다가 이제 민첩 스탯 증가도 붙이고 화염 피해, 사실 번개 피해가 제일 중요한데 번개 피해는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그냥 민첩이랑 그냥 원소 피해 하나만 붙은 걸로 타협을 해서 이렇게 얘도 한 3딥 정도에 샀습니다.
보시면 요걸 박아 넣으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중요 노드들, 이 주요 노드들의 패시브 노드들의 민첩과 화염 피해가 추가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박아서 민첩 8%랑 6% 화염 피해 획득을 같이 넣은 거죠. 사실 중요 노드가 더 많이 찍힐 수 있는 곳에다가 넣으면 좋은데 저는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냥 2개라도 쓰자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보라나 주얼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스탯 붙어 있고 에너지 보호막 있고 한계치. 얘는 에너지 보호막은 없네요. 요거 처치시 마나가 붙어 있네요. 하나는 처치시 마나 2%는 하나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잡목 사실 일반 매핑에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영토를 돌 때는 요 처치시 마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처치시 마나랑 이 기절 한계치랑 스탯이 붙은 걸로 이렇게 하나를 샀습니다. 얘는 1딥을 줬던 것 같네요. 제 기억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어된 변형까지 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피레침을 이 노드를 아끼기 위해서 이걸 하나 박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시브에서는 총 보라나까지 포함해서 한 25딥에서 30딥 정도 들여서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총 세팅 값이 한 100딥 안쪽으로 전부 다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총 스탯이랑 이런 데미지랑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컨텐츠를 돌아볼 건데 먼저 균열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잘 돌진 않는데 보스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균열석을 한번 먼저 돌아볼 건데 참고로 지금 저는 이 아틀라스 패시브는 사실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난이도 6으로 다 두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 4 위에는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4로 놔도 되는데 사실 균열석이나 복제전 용토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 내에서 적용되는 거라 어차피 얘네들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이도 6개를 최대로 찍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영토도 난이도 6개를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난이도 6짜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장비를 수합해서 쌍전령을 쓰는 게 매풍에는 훨씬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돌게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그냥 저는 마우스 왼쪽 버튼만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없어지죠. 이렇게 뭐가 저기 생겼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채워 나서 저기 1000% 생겼네요. 뭐 별게 없습니다. 여기는 진행하는 길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왼쪽 버튼만 누르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처치시를 왜 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아시겠죠? 이게 처치시가 없으면 만화가 이제 중간에 뭐 쳐야 되거든요. 쭉 누르고 쓰려면 처치시가 있어야 만화는 지금 만화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처치시만 사실 얼음 전령이랑 동시에 쓰면 이렇게 꼭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톡 쳐주면 얼음이 되는 터져 나가는데 그냥 저기 수업하기가 귀찮아서 원래 복제된 용도 쓰는 세팅으로 들어온 거라 그래도 뭐 딜이 모자라진 않죠. 그냥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가서 이제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열 반지, 단계 속성, 능력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네, 뭐 쓸만한 게 안 남았네요. 착취마, 그런 것들은 챙겨야죠. 얘는 10딥 정도 합니다. 보시면은 82레벨로 무조건 나올 텐데요. 요런 번개 착취 마법봉, 조율된 마법봉은 노말도 10딥 정도 하니까 주워서 파시면 돼요. 저는 이런 화살통은 이렇게 옵션을 발라서 괜찮게 나오지 보고, 플랫
두 개랑 물리 남기면 민첩이 좀 아쉽긴 한데 얘는 한번 더 볼게요. 이제 가서 보스를 잡아보겠습니다. 보스 잡을 때도 별거 없습니다. 사실 차율라 넣어놓긴 했는데 안 쓸게요. 그냥 가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이 이게 다 같은 스킬을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E랑 Q 키를 이용해서 그냥 난사하면서 보스를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가 떴을 때 그냥 꾹 누르고 있다가 그냥 이 Q 계속 눌러주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절 걸리고 나왔어요. 게 나오질 않았네요. 이렇게 도시면 되고요. 이제 연달아서 난이도 6짜리 영토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위 컨텐츠 중에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영토로 한번 돌아볼 건데요. 영토는 사실 그냥 들어가시면 조금 일반적인 다른 매핑 생각하고 가시면 좀 놀랄 수 있어요. 몹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잠깐의 무적을 달고 오기 때문에 밀쳐지면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그냥 엇걱거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는 방어 기제를 잘 챙겨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기제는 기절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데서 많이 챙겼던 이런 걸 통해서 챙겼던 추가 기절 한계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볼게요. 사실 애쉬를 다른 빌드에서는 다른 컨텐츠를 할 거면 이게 사실 오버 애쉬이에요. 이 정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9,000이나 필요가 없는데 얘를 돌 거면 저는 가끔 이 13,000원 꽉 채우고 있어도 정말 제가 몇십 번 써서 딱 한 번 있었는데 한 방에 죽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방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애쉬를 최대한 많이 입장권이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그렇게 애쉬를 최대한 채워요. 지금도 보시면은 아까 불장판 제가 말하고 있느라 생각 없이 밟았더니 두 개씩 맞았죠. 얘네들 생각보다 아까 균열 몬스터도 훨씬 단단하고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환영의 강도라는 게 있는데 저 환영 강도가 몹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세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요. 오, 35%가 붙었네. 일단 얘는 좀 이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얘도 한번 보고 여기서는 옵션을 빨리 보고 돈 될 만한 템을 줍는 게 중요해요. 이게 템마다 템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15분이나 들어야 돼서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템 고르는 게 좀 생깁니다. 노말템 중에 뭘 주워야 되는지 뭘 이제 호구를 발라가지고 옵션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 조금씩 예를 하기 이 국제된 영토를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토는 저는 무난히 도수만 있으면 절대 손해는 안 보네요. 저는 지금 한 30바퀴 정도 돌았는데 25딥 정도 하는 마나 플라스크를 벌써 5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번 도는데 입장료가 한 70딥 정도 되거든요. 그 70딥으로 들어와서 마나 물약으로만 거의 150딥을 번 거죠. 120, 30딥 정도. 입장료를 그거 이상으로 던졌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 석류라고 불리는 재료들도 나오니까 두 번째까지 하면은 전장료 한 3, 4배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화만 잘 나와주면 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8편마다 하나씩은 나와줍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만화로 챙길 수 있으니까 볼 수만 있으면 이 4단계 이상을 돌아주시면은 절대 손해는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몹들도 어느 정도 마리노가 있어서 도전해볼만 맛이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롬 레벨이 높아서 그런지 경험치가 굉장히 잘 찹니다. 요즘 꿀이라고 많이 소문이 났죠, 이 컨텐츠가. 그리고 이제 한 라운드마다 계속 초기화 되기 때문에 중간에 거래 요청이 와도 나가기가 되게 편해요. 빨리 한 라운드 끝내고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모로 저는 괜찮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실현도 잘 안 되고 거의 이 용도를 맡게 되고 대신 용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 기제를 잘 챙겨서 오지 않으면 이실 최대치나 특히 방어도 기절 저항이랑 잘 챙겨서 안 하면 끔살 날 수 있어요. The dreamer provides. Let yourself be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제 처음이자 마지막 빌드를 포기하고 내려가서 찍지 않는 거고요. 그냥 한번 올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저는 서명 올린 건데 욕을 하시더라고요.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보고 참고하라고 올린 건데 왜 안 알려주냐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괜히 자꾸 고생하는 거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이 빌드를 더 이상 저는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것만 찍고 더 이상은 이런 안내를 찍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원소기원 쓰면서 만화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원소기원을 계속 썼는데도 아까 균열 보스 쓸 때도 보시겠지만 만화가 안 줄어요. 왜냐면 최대 만화 3% 차는 얘기가 찍혀있기 때문에 원소기원을 쓰면 만화가 찹니다 다시. 그래서 만화가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만화 회복량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정도 되면은 이 폭지를 꾹 누르고 있으면 만화가 닳긴 하는데 얘 원소기운이 나가면 다시 만화가 차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절대 만화가 부족하진 않아요. 부족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Fate is on my side. 만화 부족하시다는 분들은 만화 요게 너무 낮거나 회복량이 낮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노드가 찍혀있지 않을 때 Are you trying to cleanse yourself of me? 서치시 만화는 2% 깎다만 달아나든지 제가 지금 만화도 보시면 부족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Back to soil. 저도 어느 게임을 하든 간에 자원이 부족해서 쉽게 보수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거라 만화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옵션을 많이 붙여가지고 확실히 게임 하시면 쾌적해져요. 딜을 조금 크게 하더라도 만화를 꾸준히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게임 플레이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사실 초반 구간에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냥 꾹 누르고 균열점처럼 꾹 누르고 있으면 애들이 조금 더 단단해졌을 때꾹 누르면 그냥 큰 문제 없이 잡아낼 수 있죠. 근데 지금 조금 이번 판이 좀 까다로운 판이 걸렸는데 분장판이 좀 빨리네요. 이 정도로 빨리진 않는데 매실이 지금 최대치를 못 채우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쉬운데 일단 한번 볼게요. You can't get rid of me, exile. I am you. 저기 지금 여기에 오른편에 지금 보이시죠? 이 지금 몹들이 어떤 옵션을 달고 있는지 보시면은 Relentless assault. 쟤네들이 원소 저항 50% 이게 보이시죠? 저런 것들을 되게 쿨하게 달고 나오거든요. 몹이 안 그래도 저 환영 감도 때문에 세졌는데 원소 저항까지도 많이 들고 나와서 여기서는 감동 옵션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걸 안 박으면은 딜이 되게 안 나옵니다. 몹들 저항이 The dreamer 높아져가지고. provides. 여기서 되게 많이 죽으세요. 여기 그 맵이 제일 좁거든요. 여기 조금 골목길 같은 데서 싸우는데 여기서 되게 많이
죽으시더라고요. 여기서는 I'm unable. 종을 이용해서 근데 종도 안 쓰는데 빨리 몹들을 잡아내려고. 참고로 종로가 다 쌓였을 때 DPS 보면 거의 70%까지 올라가요. 아 이게 불장판이 사실 굉장히 지금 불안한데요. 이게 원래 이 정도로 에너지가 안 닳는데 유독 지금 좀 어려운 판을 걸렸네요. 자 이제 맵이 2개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2번 돌고 마지막 맵 가는 건데 Fury unleashed. 불장판이 조금 큽니다. 화염정이 낮은 편이라 기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쉬 높으니까 The mighty storm. 잘 버티죠. Not yet. 보스는 나오는 즉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놔두면 엉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종이랑 원투기를 이용해서 딜을 넣어주시고요. 사실 여기서는 보스보다는 레어 몹들이 더 무섭습니다. 레어 몹들이 이상한 옵션 달고 나오면 진짜 못 잡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만화 흡수 같은 거 달고 나오면 정말 도망다니면서 만화 채우면서 싸워야 될 경우도 있어요. Ancient power. 얘는 나쁘지 않게 붙었네요. 만화가. 그래서 일단 둬보겠습니다. Do you not wonder what tugs at the strings of fate? What stands astride the abyss and beckons you to fall? I cannot. Fate is on my side. 이렇게 템들이 정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어떤 템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대강 보긴 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맵입니다. Relentless assault. 여기서 이제 물약으로 채우는 걸 보여드리고 지금 쳐버렸는데 The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mighty storm. 물약을 쓰면은 에너지 보마를 채우면서 I cannot. 무슨 거지? 네, 잡아버렸군요. Not yet.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스탯이 더 올라가면 데미지는 분명히 더 높아지겠지만 사실 그다음부터 자기 만든 이 보스를 보시면 이런 보스도 여기 보스는 피터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방어도는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그냥 삭제시킬 수 있는 딜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딜보다는 방어도를 계속 높이는 걸 선택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일 것 같네요. 15단계. 네, 마지막입니다. Believe me, you 만화 will 플러스도 나오기를 기대해보죠. exile.
부정판에다가 The mighty fall. I'm unable. 제 에너지 보호막이 따랐죠. 그때 제가 이렇게 물약을 써서 채웠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기절 저항치를 높게 챙기지 않았어요. 방금 저 정도 데미지가 들어왔을 때 기절하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죽었을 거예요. 기절 저항치를 높게 챙겼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면서 그냥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것 My 같아요. agent of chaos. 그런 You shall 게 나오진 serve 않았네요. me whether you like it or 네, not. 아무튼 I'm 제 not going anywhere. 공략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머지 분들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얘 돌면 사실 대부분 그냥 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제일 지금 어려운 컨텐츠라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